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배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다음은 이정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도시과장 이정의.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공성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임수은의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이민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근표 주택팀장은 명퇴 신청 후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최정화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35년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2030년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제도 개선 사항과 또 도시정책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지구, 군 계획시설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교통계획, 재영향성 검토, 단계별 군 계획시설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2024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계획 수립과 용역 업체 선정,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26년도에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완료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도 관련 부서 허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국토정책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13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국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으로 봉평 근린공원의 4개소에 대하여 11월까지 조성계획 수립과 재영향성 검토를 완료하고, 주민 공람, 공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공간과 방문객 편의 증대를 위해 사업비 34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10개소 34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설계 및 보상, 완료, 실시 설계 중으로 2025년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 협의 및 의견 수렴 중인 3개소는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29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7개소 도시계획도로와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노선은 금년도 준공 가능하고 1개 노선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보상 중인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 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 중인 3개 노선은 25년 상반기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지구단위 계획 개발 사업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미집행도로 6개소 1071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900만 원입니다. 착공 중인 사업 중 2개 노선은 금년도 완료할 계획이며 1개 노선은 내년 2월 준공 예정이고 보상 중인 2개 노선은 내년 상반기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계 중인 1개 노선은 내년 상반기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역 수련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심평원 유치에 따라 대관령면 차항리 32-4번지 일원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심평원 진입도로 422m를 확보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0%로 보상협의 불과 한 필지 34평방미터를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18조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내 노후 불량한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덧씌우기, 인도 보수, 차선 도색,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팽개 판리, 우수관로 정비 공사와 송천 경관데크 설치 공사는 관련 기관 협의 및 설계 완료 후 25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부만 하진부리 200-7번지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조성계획 결정과 지형 도면을 완료하고 현재 BF 예비인증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평창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 및 야간 환경 개선과 보행자 중심의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횡단보도와 가로등, 경관 조명, 가로등 및 보행 등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협의 등으로 용역 중지 중이었으나 11월 중 용역 해제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거쳐 12월 중 공사 착수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21조 비도시지역 가료환경 및 야간 조명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가료환경이 낙후된 밑탄, 방림, 용평면 지역에 총 사업비 12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포장, 보안 등 및 가로등, 경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밑탄, 방림, 장평 시가지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 중인 용적리 경광 등 설치 사업은 2월 후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조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10월 말까지 신설 231개소, 이설 10개소, 누전 및 보수 19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긴급보수로 885개소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량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볼거리 제공과 지역 축제와 더불어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오대천 인도교와 금송교 공간조명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읍면별 주요 대상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00만 원으로 밑단면, 대하면, 대갈면 등 3개소에 14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총 146개소 540면의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굿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신규 3개소, 교체 15개소 등 총 1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조 예쁜 경관 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을 담은 가로 경관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예쁜 경관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벽화 조성, 경관 조명, 조형물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7조 평창군 진입로 관문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의 주요 관문인 평창 IC 주변 용평면 장평리 330-1번지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설계 용역을 발표하였으나 강릉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 31호선 해전 교차로 설계 및 도로 구역선 재정비로 인해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사업비 명시 이후로 2025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조 평창읍 종부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58억을 투자하여 2024년 1월 공사 완료되어 65세 이상 무주택 및 취약계층 고령자 116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LH와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조 용평면 장평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및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장평리 317-2번지에 총 사업비 257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34세대, 청년 24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등 총 6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30일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기본 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5년 10월 사업 착공하여 2027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조 진부면 하진부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65세 이상 무주택 및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하진부리 15-8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96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50세대, 청년 30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4일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행정 절차 이행과 2026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 사업 착공하여 2029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조 대관령면 행계리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지방 소멸위기 대응과 젊은 층의 지역 이주와 정착 유도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관령면 행계리 379-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74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5년 행정 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6년 사업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거 유형 및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2억 400만 원으로 임차급여 9억 4,700만 원, 수선급여 2억 5,700만 원으로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급여는 월 평균 615가구에 7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선 유지는 19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34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건강한 2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사업비를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2천만 원으로 11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34조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 변경과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재생 방향을 재정립하고 구역 재설정 등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과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실행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업 착수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를 지난 10월 실시하였으며 도 사전협의와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중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조 대하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3년 국토부 지역 특화 재생형 공무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5억 1,100만 원이며 이중 보조 사업은 202억 2,300만 원, 자체 사업은 4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3개의 마중물 사업과 4개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무 선정 발표 후 금년 3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거점 시설에 대한 기획 용역을 금년 4월 착수하여 11월 완료하였으며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과 사업 전담조직 역량 강화 및 법인화 육성 지원 용역 그리고 F&B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F&B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거점 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중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조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국토부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억 7,900만 원이며 이중 보조 사업은 83억 8,900만 원, 자체 사업은 1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5개 보조 사업과 4개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며
현재 도지방재정투자심사 요청 중에 있으며 2025년도부터 건축 기획 능력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진부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진부면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를 신청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난 11월 12일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고 12월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잘 소통하여 내실 있고 특색 있게 수립하여 국토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40조 도시재생 경제 거점 활성화 주민 공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 원으로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86페이지 평창군 진입로 관문 경관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용역 중지가 됐네요. 예, 저기 예.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 때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의원님께서 좀 시기상조라 예산 편성이 좀 진행상을 보고 편성하라는 이제 주문이 있었는데 그 의원님 연려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 11월 19일 날 저희 이제 강릉 국도유지 사무소를 방문해서 이제 해전 교차로 용역이 이제 거의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로 점용 허가 문제를 문의하러 갔더니 이제 도로선도 약간 조정이 된다 그래서 도로선이 확정이 되면은 도로 점용을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중지된 상태이고 설계는 사실 뭐 거의 저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인데 도로 점용이 내년 초 돼야지 될 것 같아서 내년 초에 이제 도로 점용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과장님 이게 이제 그 토지 매입하기 전부터 회전교통이라고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그 거기에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전교통로가 저기 생긴다니까 혹시나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엄청 급하게 그냥 빨리 서둘러서 그냥 토지를 매입하고 막 제가 그 반대해서 사실 아시네요, 과장님. 저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용역 중지를 하고 내년에 다시 명시이호를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거기 그 지금 땅 산 데가 다시 이제 그 강릉 국도 유지하고 네. 이제 저희 도로 전용을 받아서 네. 예, 이제 사업을 착공할 계획.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과장님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랑 할 일은 없고요. 어차피 이제 그 거기 관문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저희 이제 의원들도 이제 많이 걱정한 게 거기에 그냥 그 괜히 쓸데없는 이렇게 뭐 캐릭터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하실 거 진짜 거기에 관문에 맞는 그런 거를 잘 조성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신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돼 있나요? 네, 저 과장님 뒤에 영상 한번 좀 봐주세요. 저 위치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저거 제가 왜 영상 찍었는지 아십니까? 예. 우수갈로가 네. 이제 저런 낙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막히는. 네, 저거는 사실 그 우리 시가지에 빗물바지가 15m마다 하나씩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빗물 우수 관로를 통해서 이제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물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이게 그냥 사실 과장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것 때문에 도로가
잠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에도 우리 여기 종부 다리 있는데 종부교 있는 회전 로타리 부근에 물이 고여 있어서 차들이 2차로인데도 1차로밖에 통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이 막혀서 우수바지가 낙엽이 막혀가지고 통행을 못 하고 있었어요. 물이 빠지지 않아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게 뭐 저 상황이면은 많이 올 때는 사실 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도시가에 이제 철도 왔지만 현재 저런 거는 뭐 읍면에서 뭐 가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인다든가 아니 청소 건설과에서 이제 가로 청소할 때만 하는데 지금 저게 심각하다면 저희 과에서도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전문 뭐 낙엽을 제거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뭐 어떤 인건비를 좀 확보했던 방안도 좀 생각이 들고 사실 그 하수도 갈로 그 준설은 저희가 이제 매년 읍면에 이제 내려보내서 하는데 저렇게 겉표면에 이제 낙엽이 있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로에 대해서는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물이 들어가질 않는데 어떻게 뭐 안에 이물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특히나 이제 가을철 되면 저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빗물 바지가 설치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빗물 바지가 노면보다 지면보다 바닥보다 약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가지가 않죠. 물론 낮이면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설치할 때 저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영상 저거 하나 찍어왔지만 지금 평창 관내에 제가 봤을 때 저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 빗물바지 재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네.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네. 다시 뭐 낮출 부분은 낮추고 정비를 한번 계획을 쌓겠습니다. 그 봄에 겨울 내내 있던 제설했던 것들 청소도 해야겠지만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저렇게 막히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한정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29쪽서부터 이제 3페이지 정도 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용평면 그 고령자 복지주택 그리고 진부면 고령자 복지주택 그리고 대관령의 강원형 공동주택 사업이 이제 시행이 돼요. 이 고령자나 또 청년들 신혼부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시행되는 거 있는데 지금 좀 대화 같은 데서 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세계 면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제 평창읍에는 뭐 청년주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어져서 그나마 숨통이 튀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화 정도도 시행할 때가 됐는데 아직 계획 단계도 없는 것 같고 혹시나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뭐 대화면을 하겠다, 어디를 하겠다는 이제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진부면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터를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선정을 거의 되거든요. 왜 하니까 지난번에 LH 지원들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보니까 걔네들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매년 저희는 좀 해달라. 아주 우리 할 곳이 많으니까. 근데 LH 입장 강원지사에서는 저희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잘해도 2년에 한 번씩 된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시다시피 용평은 뭐 27년대에 이제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 치면은 진부가 29년대에 완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면이 어디게 됐든 간에 다음 면은 저기 한 27년경에 또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매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공모해야 되는데 지금 공모하는 자격이 사실 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이 LH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부지가 그냥 군유지가 어디 산 밑에 있다고 해서 그 점수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를 그 해야지 우선순위에서 이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화 들기는 뭐 대화도 지금 벌써 번영해서 뭐 어디 부지 선정이 됐으니까 뭐 해달라 뭐 벌써 그렇게 다닌다는 얘기가 있고 또 저한테도 뭐 오늘 저녁에 뭐 미팅 좀 하자랬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또 문의를 할 것 같고 그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예, 이게 그리고, 예. 뭐 다른 사업처럼 한 군에 한 개밖에 없다. 이러면 뭐 우리가 그 어필할 그 말이 별로 없는데 이제 평창도 됐고 이제 장평도 시작했고 대관령 시작은 진부까지 됐어요. 그렇게 보면 인구로 봐도 뭐 대화면이 장평이나 이런 데보다 그렇게 작은 인구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대화가 이제 옛날에 그 대화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잘 진행이 안 되면 대화 주민들이 얼마나 차별화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포함해서 본평도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가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주택 위주로 본평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 땅 얘기는 좀 하기가 그래요. 뭐 다 땅 있는 군유지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매입해서 하는 건데 좋은 부지 사면 되죠. 그래서 사이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궁금한 거를 저걸 질문을 한다면 이제 LH에서 하는 사업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관령 같은 경우는 군이 직접 시공하고 운영한다는데 여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진부 용평 평창은 이제 LH에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LH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해서 된 거고 그건 이제 LH하고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관령 거는 강원형 공공주택이라 해서 일단 강원도가 주택이 되는데 이건 LH에서 같이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하려면은 강원도 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지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부에는 그 비교 검토를 해서 강원도 개발공사하고 컨택을 해보니 30억 이상을 수수료를 달라고 이제 하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지경을 한다 그러면은 한 그 건축직 7급 정도 1명 정도만 다 보강해서 어차피 저희가 그 감리를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감리비가 한 15억 정도, 18억, 15억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 하면 20억 가까이면은 저희가 지경하면 되면 10억 정도가 저희가 이제 이득이라서 이제 현재 저희는 지경을 지금 검토를 그래서 하고 제가 지금 질문한 게 LH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지경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업하고 득실로 따지면 어느 게 유리해요? 뭐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LH에서 하는 거는 공사가 끝나고 운영도 LH에서 30년 가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 대관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경해서 관리도 저희가 지경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군에서 할 수도 있고 평창군 시사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거기가 이제 관리소장도 채용해야 되고 예. 또 나중에 처음에는 뭐 유지비가 안 들어가겠지만 기간이 지나가면서 보수비도 들어갈 거고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LH에다 하게 되면은 돈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나중에 관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장단점은 서로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 들어가는 돈은 LH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LH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 부담하는 부분은 군의 부분은 LH가 더 많이 부담해. 예. 그러면 나중에 사후 관리도 LH가 쉽다며. LH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운영 안 하고 LH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LH에서 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게 유도를 보다도 그쪽으로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근데 대관령 강원형은 예. LH에서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예. 강원형보다는 LH에서 하는 게 우리 군에서 입장에서 좋은 거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음 면에는 당연히 LH로 국토부 LH 사업으로 공모를 해야죠. 예. 대관령의 무리수를 좀 뒀네. 강원형은 지금 강원도지사님이 예. 그 수신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공모가 없고 아마 후년도에도 다시 또 진행을 해서 이거 아마 올해 5군데를 4군데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보고 아마 후년도 사업은 또 어떻게 될지는 뭐 확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아니 대관령은 우리는 지금 확정된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4개 시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올해. 그래서 다음 할 때는 예. 뭐 아직 불투명하니까 다음에 대여가 되든 뭐 벽면이 되든 그거는 LHC 쪽으로 사업을 같은 방향을 그쪽으로 두는 게 낫겠네. 예,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추진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평 쪽에 이제 고령복지 때 보면 위치가 예. 기존이 있다기보다도 흉물로 남아 있는 공사하다만 그 아파트 부지 예. 건너편이잖아요. 거기. 예. 거기에 이제 68세대가 이제 우리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예. 진출입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지금 도로 확장은 기존 도로로 할지 일단 저희가 우선은 제가 와서는 그 지금 아파트 여기 대상 부지가 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관리를 좀 바꾸는 작업을 지금 도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끝나야지 이제 저희가 시작에 들어가면은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새로 낼 건지 그거는 설계 중에 저희가 검토를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몇 채 가구들 있잖아요. 뭐 예, 예. 식당 하는 분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몇 가구가 있는데 음. 시내 쪽에서 저 본평 방향으로 가다가 바로 그쪽에서 좌회전을 못 하잖아요. 예. 톨게이트 있고 톨게이트 진입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도 안 되고 그 마을로 들어가자면 저쪽에 그 굴다리를 지나서 회전 로타리를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와야 돼요. 예, 예. 그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했네. 예, 당연히 뭐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뭐 의원님 할 때는 심도 있게는 검토 안 해봤는데 저희가 뭐 좌회전 차선을 별도로 신설하든지 어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바로 그 톨게이트 시장하는 입구에서 기술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좌회전을 자르기가 다리 건너자마자 바로인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전에 그 진출입 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번 다시 한번 그 전문가하고 해서 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진짜 해야 되고 그거는 그냥 이대로 시행했다가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신평원 도로 문제인데 그 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가 몇 평이 있잖아요. 한 피치 몇 평이에요 그게? 34평방미터인데 폭으로 따지면은 1m 정도 한 12m 정도 예, 길이로 1m 12m. 예. 그럼 12m가 아주 불편한 도로가 되겠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들어가다가 한 20m 전방에 그 12m 좁아졌다가 이제 가는데 예. 그래서 그 전에 최종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늦어진 게 협의를 끝까지 저희가 좀 매달렸거든요. 그래서 뭐 해준다 그랬다가 또 가면 다음날 안 해주고 또 그러다가 결국 이분이 이제 최종 뭐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착공하려고 이제 포장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가 조금 그 집 가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노면 표시로 우선 좁아지는 차선 표시로 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저희 뭐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렸지만 일단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분이 욕을 먹을 거 아니냐 지나다니는 동네 사람이나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그럼 그때 가서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그 너무 이제 안 되니까 질질 끄지 말고 마무리를 하자 우선 예,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포장해서 와이프를 할게요. 동네 사람이에요? 외지 사람이 아니고? 예,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번영 회장님한테도 뭐 시도해 봤건데 그분을 하니까 워낙 외골 쓰고 동네 사람하고도 이게 왕래가 없고 혼자 그냥 이렇게 사시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데 동네 사람보다 이렇게 얘기 전혀, 들어보니 예. 설득에도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불구하고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뭐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세요. 예, 그래서 끝까지 한번 저희가 저기 그 모양새 그런 도로가 이 평창에 많은 손님들이 올 텐데 이제 신평원이 완성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갈 텐데 예.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보고 한번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제 8m 도로인데 요 집안만 7m 정도가 이제 되는데 교행은 됩니다. 교행은 되는데 사실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차장 조성 부분이 많이 있는데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제산역, 평창역 인근하고 진부역 주차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11면, 진부는 36면인데 이거 진행 과정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가 진부역도 그 산 옆에 이제 설계가 들어갔었고 평창역도 그 진입로 오른쪽에 이제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철도공단하고 위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부 같은 경우는 지금 진부 앞에 그 차량 대기하는 공간이 피로티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우선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은 2배 정도 지금보다 주차를 할 수 있어서 또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철도공단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가 끝나서 내년쯤이면은 그 피로티를 다 철거하고 이쪽에 두 개 택시 쓰는 공간하고 버스 쓰는 공간 내비두고 나머지 앞에는 싼 길어서 정식 주차장으로 하면은 그 예산도 좀 덜 들고 해서 1차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만약 그래도 좁다 그러면 저쪽 밑에 그산 옆에다가 추가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평창역도 그 협의를 했었는데 평창역장님이 무조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7월 달에 이제 평창역장님이 이 인사이동으로 가고 새로 오신 분이 옛날 평창역에 근무하시는 분이 와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게 뭐 그냥 넌지시 한번 그냥 던졌는데 그분이 흔쾌히 또 좋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역은 그 앞에 살면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렇게 옹벽을 싸서 메꿔서 이렇게 하면은 한 22대 정도가 추가로 좀 할 수 있어서 한 3억 정도면 하거든요. 근데 밑에다가 하려면 23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추가 확보를 한 22대 정도 해서 운영해보고 평창역은 이제 저 큰 길까지만 안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양쪽 길을 저희가 차선, 이제 주차선을 정식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평창역도. 예. 그렇게 해서 주차를 될 수 있게. 예. 그렇게 지금 우선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뭐 평창역도 그렇겠지만 진부역 역시 아주 주차는 심각하거든요. 예. 그 특히 진부역 보면 주말에 보면 정말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 회전 로타리까지 앞에까지 거의 주차를 시키고 이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차를 못해서 차를 못 하는 적도 있어요. 뭐 시간을 넉넉히 안 간 잘못이 있겠지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한 두 바퀴 돌다가 차를 놓치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부역 그 주차장이 잘 진행이 된다고는 보고는 들었어요. 그 캐너피 같은 걸 한 반은 철거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반 이상 됩니다. 한 반 이상 80% 철거를 정도는 다 철거가 된다고. 철거를 두 줄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철거해요. 그래가지고 그 코레일하고 협의는 다 됐어요? 예, 예. 다 되고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내년부터 작품 들어가요. 아 내년에 예. 당 최선의 사업비 올렸습니다. 사업비 올렸어요. 예. 사업비 얼마 정도 되죠? 그거 정도면 3억 5천인가 4억인가? 그러면 그거는 시설은 코레일 거지만 공사는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하고 주차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뭐 주차선이나 이런 것도 예.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처음에 우리 공유재산 통과했던 이제 그 앞에 산 옆에 예, 있는 예. 북가전 땅 예, 예. 거기에 주차하는 부분도 진행을 좀 하세요. 거기 캐노피가 돼도 그 면가지도 모자래. 예. 저희가 캐노피 해고 상황을 보면서 예. 그것도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그쪽은 좀 매립하고 그 침사지 정도로 예, 분류돼 예. 있어서 예, 예. 뭐 절차상에 좀 거쳐야 할 거는 있지만 그래도 그 다 거치면 뭐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그 공유재산 심의 통과할 때만 해도 거긴 줄 알고 사람들이 왜 진행이 안 되나고 자꾸 이제 문의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설득을 시킨 게 어쨌든 그 진부역 앞에 캐노피를 없애고 주차장을 확장하겠다 그게 낫다 이래가 설득은 거의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갔는데 뭐 다행스럽게 내년에 진행이 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수고했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올 1월 1일 날 좀 뜻하지 않는 그 장평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장평 윗동네가 좀 많이 어둡고 침침하고 좀 으스스했거든. 그래서 그 피해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가로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로등 부분도 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 진행 과정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가스 폭발한 그 부근서부터 저 용정리 방향으로 예. 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고, 아, 예, 발주했고. 발주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디 지금 그러면 그 시네마에서부터 양선쯤 되나 양선? 그 위로 이제 집 샤브샤브 끝까지, 끝까지 예, 예, 이제 주택이 있는 데까지. 주택 끝까지. 예, 거리상은 글쎄요, 한 100m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번에 발주를 했고요, 저희가. 예. 예산도 썼어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전번 추경에 섰다고 예, 해. 예, 예. 이해 추경에.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것도, 예, 추경에 세워가지고 세워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지금도 전화가 왜 아직 진행이 안 되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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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추경이 섰으면 좀 일찍 진행을 했으면 겨울 나기 전에 좋았을 예, 걸. 지금 설계가 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늦었구나. 예, 예, 예. 그럼 뭐 지금 겨울에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내년 따뜻해지면 바로 좀 시행을 해서 어둡던 마음 가로등으로 인해서 좀 밝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추 의원입니다. 76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창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 환경이 이제 내년에 이제 착수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설계가 다 끝나서 강원도에 계약 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 어제 저희 실무진이 올라가서 뭐 설명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 심사서에 가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 계약 심사만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뭐 12월경에 입찰되면은 내년 봄이면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죠? 예,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의원 처음부터 이제 여기 우리 한번 하자 그래서 전에 또 도비도 따 주시고 그래서 32억 갖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좀 걸렸어요, 그죠? 그 동안에 변경도 했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정말 그걸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저만 보면 언제 하냐 계속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데 이제 내년에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돼 있네요. 예, 공사 기간은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일단 시가지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아마 교통을 통제하면서 하다 보면은 다른 사업보다는 아마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건 예상 공기니까 실제 뭐 적응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의원님 말씀대로 땡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찍 좀 뭐 가능한 상반기에 완료를 될 수 있으면은 너무 좋고요. 만약 그게 떨어진다면은 1년까지 가지 마시고 상반기에 좀 다 착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 도로 그 보도 이제 위에 아스팔트 그 덧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보니까 아스콘 2억이 썼던데 그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요거는 제가 요 사업을 끝내고 아스콘 더쓰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요. 내년도 추경. 그래서 왜냐면 저번에 우리 그 팀장님께서 이거 공사할 적에도 아스콘이랑 같이 해야지 이거 도로 하고 나서 또 아스콘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된다 그래서 그때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아스콘을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사업하실 적에 사진 없게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의원이 약간 그 동영상 보여주셨죠. 거기에 물론 지금 배수로에도 가장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도 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수차 얘기했지만 도로에 아스콘을 계속 더 씌우니까 이게 높아지니까 물이 안 빠져. 배수로에도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이걸 더 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스콘을 이번에는 깨끗하게 싹 끌어내고 처음부터 깔끔하게 하자. 그래서 그것도 좀 정말 아스콘을 그냥 위에다 덧씌기 좀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장 좋은 본보기는 물론 대관령이지만 우리 군청 앞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행기 뭐 저번하고 별다를 게 없네, 그냥 똑같네, 그냥 군데군데 정비만 하면은 이거는 또 도로냐.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내년에 사업 수행하실 적에 정말 잘했구나, 아니면 시가지가 정말 깨끗해지고
정말 잘했구나 이런 소리를 듣도록 정말 적극 세심하게 좀 신경 쓰셔갖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사업을 착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스콘더 수익은 저희가 예상하는 게 한 4,5천에서 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제 예산서하고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대 추경해서 요 공기하고 맞물려서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대 추경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이제 사업 진행 경과를 본의원하고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거를 찾으셨나요? 예, 예. 네. 작년에 제가 이거 우리 군의 현수막을 보고 정말 디자인이 완전히 그냥 평범해서 제가 다른 지역을 갔더니 지금 그 위에 써놨네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그 현시대기는 하강암이나 조명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특색 있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도 다른 타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계시대만이라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그걸 좀 살려서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처리 결과에 유행 타지 않는 모던한 디자인의 계시대로 이렇게 뭐 신규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던데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대하랑 대관령에 6개 설치하셨나요? 그죠? 예, 예. 그럼 요거 어떻게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디자인은 기존 거랑 좀 비슷하게 했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영월을 가서 이제 사례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 영월이 지금 철거하는 중이더라고요. 그거를 원인을 물어보니까 석재 기둥으로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달다 보니까 이게 강풍 예보가 되거나 뭐 태풍 예보가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있으면 이렇게 눕혀 놓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넘어갔다고 그래서 지금 그 철거를 하는 중이다리고 또 확대도 안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가 달 때도 우리는 자동으로 내려서 저 위에 것도 내려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말아서 올리는데 그거는 사다리를 놓고 위에 달다 보니까 또 안전 위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영월 거는 저희가 지금 그 모방을 좀 안 하려고 그리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그 새로운 디자인이나 그 찾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시민진하고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제 어디 다니면서 어디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 좋은 데가 있으면은 어떤 적응을 해서 하자 그래서 올해는 그냥 기존 비슷하게 했고 또 뭐 좋은 방안 디자인이 다른 데가 기능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모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작년에 거기를 따라서 하라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뭐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계시대만 하나라도 저희 특성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그냥 기존 모델대로 좀 했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하시는 거는 정말 이렇게 모던하게 그냥 단순히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정말 그 계시대가 정말 이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를 또 다시 보여줄 수는 없고 한번 타 지자체에 가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뭐 햇빛 700이라든가 뭐 햇빛 700은 아니더라도 우리 뭐 어떤 읍면별로 굳이 군별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각 읍면별로 그 특색 있는 거를 해서 그 모양을 뭐 그렇다고 전체를 따긴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냥 편리하게 그냥 뭐 스탠드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또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 쓰신다 그러니까 내년에부터 신규로 하시는 거는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그렇게 좀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저희도 뭐 한 2달 정도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검색도 많이 하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좀 자치단체 서치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뭐 디자인만 봐서는 또 기능이 떨어지고 또 지금처럼 기능을 하면은 또 디자인이 안 나오고 그래서 사실 뭐 좋은 그 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디자인이나 기능이 복합된 이 게시대를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튼 뭐 어디 좋은 그 기능도 되고 디자인이 있는 이런 게시대가 있다면은 뭐 저희도 찾겠지만 의원님도 혹시 보시면 저희한테 적극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이제 대딸에서 거기를 한 번은 현장을 가보려고 했더니 위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하라든가 대관령명에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 위치도 그거 좀 저한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준비하신 동안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평창 고령자 복지주택 할 때 주차 면이 가구당 세대당 0.25대로 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뭐 다른 데들 다 똑같은가요? 지금 일단은 뭐 비슷하다고 계획은 비슷하고 다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때는 0.25대라고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예, 지금도 0.25대. 그래서 지금 정부도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만드는 거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LH하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좀 협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따지면은 공사비가 이제 더 증액이 되면은 뭐 또 우리 군비 부담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거고. 근데 그거는 뭐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추후에 또 군비 들여서 새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까지 감안을 좀 하시란 얘기예요. 예. 해놓고 또 나중에 또 지금 평창처럼 또 뭐 준공 이후에 1년, 2년 뒤에 하는 것보다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49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밑단면 경관 조명 설치했던 건데 조정을 하셨네요. 예, 제가 밑단 해동리 올라가는 네, 예. 조명했는데 네. 지금 이제 시점부터 120m 구간은 12m에서 15m로 지금 넓혔고 그 이상 저 위에 이제 해동 1, 2 쪽으로 올라간 구간은 이제 30m 구간으로 올렸는데 일단 연장님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왜 이게 틀리게 했냐 했더니 일단 뭐 시점 부분은 시내하고 가까운 면도 있고 또 마을에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해서 겨우 설득해서 이제 12, 15m로 이제 간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부분은 이제 이 해동 1, 2쪽까지 올라가면 이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이렇게 밝힐 정도는 아니돼서 그러니까 기본 정도 해서 이렇게 넓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였나요? 근데 사실 이게 경관 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가로등 개념은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디자인적 요소도 많고 또 진짜 그 주변만 이게 하나거든요.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관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 지적할 때는 뭐 조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조정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거라면 그럼 애시당초에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 게 맞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두 번, 세 번 해서 예산을 낭비하냐는 얘기예요. 이거 조정할 때 비용 들어갔어요? 예. 돈 두 번 쓰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은 이제 읍면 재배정 안 하고 저희 과에서 직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면 더 잘하시겠죠. 근데 읍면에서도 충분히 읍면에 있는 직원도 우리 군청 직원들이 다 순환 보직 받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고령자 주택의 주차장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거 다 같이 공유를 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22페이지 가로등 유지 관리인데요. 지금 이제 평창읍부터 해서 뭐 평창군 전체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고 있는데요.
혹시 주기적 점검은 하세요? 저희가 이제 현재 1,300개 정도가 돼서 사실 뭐 정기 점검을 개소를 전체를 다 한다 그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 일단 뭐 신고가 들어오면은 뭐 수리하러 나가면서 이제 근방에 있는 게 저희 이제 가로등 처리반이 저게 뭐 좀 고친 지가 자기네들이 이제 고친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뭐 다마 이게 전구 같은 경우는 뭐 교체를 하고 있다고 내가 물어보니 말씀을 했고, 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일부러 하루 시간을 내서 제가 그 차를 끌고 한번 같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더니 이게 이 가로등이 사실 골골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번씩 다 갔다 오는데, 이게 제가 하나 수리하러 가는데도 뭐 보통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데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의원님 할 때나 이게 정기적으로 좀 해서 선제적으로 고치면 좋은데, 그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또 뭐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가지 정도만이라도 가끔 점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평창 시내도 그렇고 미탄도 그렇고 이렇게 다녀보면 시가지에도 가로등하고 보안등이죠.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간혹 꺼놓는 경우도 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도 나가 있는데 손을 못 보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한번 잠깐 저녁에 걸어봤는데 제가 본 것만 10개가 넘어요. 읍내에. 일부 구간에만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사실 저녁 시간에 불이 켜진 이후에 나가야 일반인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뭐 고쳐지겠지 하고 아유 그냥 내가 잠깐 지나가다가 본 거니까 뭐 그냥 나 불편하면 되지라고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눈여겨 보면 이런 것들도 주민 그로 인해서 사실 가로등 설치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설치해 놓고도 관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혹시나 다치기도 하거나 뭐 또 어떤 사고들이라도 나면 그 누구한테 돌아오겠어요? 어차피 군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관리도 안 한다고. 이런 일 없도록 물론 이제 먼저 보는 사람이 이야기해줘서 고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럼 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전파를 좀 해주시든지 적극적으로 좀 접수해달라고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농촌 지역에는 사실 고장나면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의원님한테 시가지는 좀 관심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시가지는 더 그럴 거라고 보는데, 뭐 시가지는 우리 공직자들 시가지에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예, 공직자들 통해서라도 좀 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무리했고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그럼 여기 내용에는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아까 그 용평면에 보면은 그 굴다리 밑에 보면은 철골로 된 계단교가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용평 어디 굴다리예요? 그 용평면에서 봉평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굴다리 빠지기 전에 예, 육교가 있습니다. 예, 예, 육교. 예, 예. 저는 그 우로 걸어가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있어야 하는지는 처처에 만들 때 뭐 필요해서 만들었겠죠.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은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완전 다 녹슬고 다 망가졌고, 제가 현장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는 치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누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한번 그 육교가 없어도 되는지 꼭 필요한지, 지역 주민은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에 민원이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또 이건 또 지극히 지역적인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공공형 임대주택 사업이 지금 4개면에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화는 목적으로 해서 그 서울대 쪽에 들어오는 그 산업단지 쪽에 들어오는 그 뭐 직업인들을 받기 위한 이제 주택 사업을 이제 아마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지금 이게 사업이 갈수록 국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평창군이 각 면마다 다 하다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데이터상.
평창군이 너무 사업이 이게 한쪽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하면은 이게 혹시 공모 사업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경쟁력을 계속 갖춰 나가야 하는데 계속 기 사업을 한 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면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갖게 돼요. 앞으로 평창에서 올릴 공모 사업이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공공주택 사업은? 뭐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안 된다는 또 그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국토부 공모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네. 계속 추진을 해야죠. 그럼 혹시 과에서 이제 진부까지 이제 결정을 내서 가는데 다음엔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은 저희는 뭐 계획도 안 했고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럼 지금까지 이걸 공공주택이든지 뭐 고령자 복지주택을 할 때 어느 면을 먼저 할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있었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와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없고 주민들이 이제 뭐 번영이나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대화도 해달라고 공평도 해달라는 건데 네. 실무자한테 어디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냐 선정을 네. 그래서 네. 어떤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네. 주택 보건율이라든가 청년수, 고령인수 뭐 또 대관령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좀 인정받은 게 뭐 KT에서 그 대관령을 조사한 게 아침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들어오면은 이 저녁에 한 2,000명이 또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뭐 100% 2,000명이 아니지만 뭐 최소 반만 잡아도 1,000명이 넘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래서 사실 뭐 의원님 저는 뭐 대화도 해야 되고 공통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실무실이나 뭐 어떤 저희가 아직 결정한 게 없어 지금 고심 중에는 있습니다. 물론 결정 정책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눈으로 다 보잖아요. 계획들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어디 면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을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북부권에 할 거예요라고 해서 양보하고 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장하고 싶고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도 사업들은 그래도 뭔가 진행되는 게 보여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사업까지도 진척되는 게 안 보여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뭐 사담 나누시 가서 과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개발 사업이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뭐 인구 소멸 정책 자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농촌 주민 활성 사업이라든지 기타 그 밖에 관광 사업 같은 것도 다 일어날 때 현재 모든 면들이 골고루 다 이렇게 뭔가 경주 있게 가지는 못하는 거 보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까지 그 중심에 있지 못하는 사업까지도 도외시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기본적인 건 깔고 어느 정도 분배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치우친 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과장님 알아서 뭐 판단을 못 하시겠지만 봉평도 행복주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인구는 증가 추세는 안 되지만 감소 추세가 더디다 할지라도 봉평에 주택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업용 주택이 많고요. 펜션들이 실제 그 사업이 아닌 정주하는 집들의 그 실수요자들에 대비한 그 주택 공급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그런 현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우리 동료 의원, 지역국 동료 의원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차마 얘기 못하는 게 타 면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래도 이중사업, 삼중사업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여기부터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몰라도 좀 고민 좀 해주십사.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주민들이 먼저 소리를 치고 울고 뭐
건의를 하고 그러면은 군수께서 이면에 사람들이 이렇게 급하게 원하는구나 해서 해준다면은 뭐 내일이라도 군수님 찾아가서 그냥 군수님 앞에서 맨날 해주십사 하고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봉평으로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할게요. 북부권에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정주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좀 소외주 안 되게 행복주택만큼은 좀 해주십사. 제 이 시간만큼은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